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M7의 이슈와 이에 맞서는 W7의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이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구글에 이어서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2023년 한 차례 요청한 바가 있는 만큼 공식 요청은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플 측의 문의를 받았고 조만간 정식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이 지도는 자율주행과 AR, AI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국외 반출은 법상 제한돼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정부가 구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 애플의 요청도 거절하기 어렵게 되겠죠. 반면에 여당은 디지털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출에 강한 우려를 표한 상태입니다. 한편 애플은 이번 WWDC 2025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능 발표는 있었지만 실시간 번역과 이미지 요약 등 기초적인 수준에 그쳤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갤럭시 AI에 비해서 1년 이상 늦고 지원기기도 극소수로 제한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AI 기반 음성 비서 시리 2.0은 내년 봄으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애플이 자랑해온 디자인 혁신은 여전하지만 AI 경쟁력은 여전히 미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낮은 램 사양과 폐쇄적인 생태계가 AI 확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기술보다는 방향성, 지금 애플에게 필요한 건 비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퀄컴이 애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넘어서 스마트 안경과 AI PC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 중인데요. 특히 스냅드래곤 AR 원 플러스 칩셋은 스마트 안경에 AI를 온 디바이스로 탑재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도 스마트폰 연결도 없이 안경 하나만으로 AI가 작동되는 시대를 연 건데요. 여기에 ARM 기반의 AI PC용 칩 X 엘리트는 최대 45톱스 성능, 즉 초당 45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AI 성능을 자랑합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가 모두 퀄컴의 AI 칩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애플이 비전 프로로 MR 생태계를 설계하는 동안 퀄컴은 실사용 중심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사 알파웨이브 세미를 3조 원에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고속 유선 통신 그리고 저전력 고성능 칩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AI의 클라우드를 벗어나서 기기 속으로 들어가는 흐름은 이 속에 퀄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안경, PC, 자동차까지 칩 수요가 수직 통합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애플이 여전히 폐쇄 생태계와 디자인 최적화에 집중할 때 퀄컴은 엣지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능에 대한 싸움을 넘어서서 AI 시대의 컴퓨팅 주도권 경쟁에서 퀄컴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국방부 전용 AI 코파일럿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100만 개 계정에 배포될 이 AI는 작전 보조, 첩보 요약,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상 AI가 전장에 투입되는 첫 대규모 실전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시장에서도 AI 에이전트 전쟁을 주도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 23만 개 곳이 코파일럿을 도입했고요. 수천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오픈 AI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우리랑 직접 하라며 대형 고객사들에게 적극 구애에 나섰고요. 이에 사티아 나델라 CEO는 우리는 오픈 AI의 위, 아래 그리고 사방에 있다면서 기술 독립성 선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요, 단순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웹데브 제로데이 공격 대응 등 사이버 보안 강화 행보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산업, 보안 세 축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AI 전선 전방위 확장에 나선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오픈 AI와 거리를 두더라도 자체 AI 역량과 클라우드 인프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라는 무기를 들고 어디까지 전장을 넓혀나갈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팔란티어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AI 기업 중 하나죠.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미국 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비밀 작전을 지원하던 국방 솔루션 기업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고담이 전세를 바꿨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위성과 드론, SNS, 열 감지기 등 온갖 데이터를 모아서 지도에 실시간으로 적군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AI 기반 전쟁 시뮬레이션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는 민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용 플랫폼 파운드리와 아폴로를 앞세워서 사스 시장도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HD 현대 같은 국내 제조 대기업도 팔란티어 솔루션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39% 증가, 순이익이 2배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AI 수요에 기반한 정부 매출이 미국 국방과 안보 수요 덕분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 성격까지 겸한 이 AI 기업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주가는 상장 이후 1340% 폭등했고 올해만 해도 8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AI로 무장한 팔란티어인데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경쟁자로 인식할 만큼 커졌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짚어보겠습니다. AI 시대 구글이 달리고는 있는데 발목을 잡는 건 의외로 검색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검색 도구가 늘면서 전통적인 구글 검색 유입이 20% 이상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행과 전자상거래 뉴스 사이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 시장 점유율 89%를 가진 구글이 미국 법원에서 독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8월 구글의 미래를 결정지을 처벌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반독점 이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 인수도 법무부 심사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자칫 무산되면 구글은 위약금만 32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물어야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 기업 스케일 AI와의 계약도 메타가 지분을 사들이자 철회 수순을 밟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구글 클라우드 장애로 스포티파이, 챗 GPT, 디스코드까지 줄줄이 멈췄습니다. AI 경쟁에 따라 붙으려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연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구글은 제미나이 AI와 AI 요약 등으로 오디오 요약 등으로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또 위즈와 스케일 AI 같은 기술 인수는 여전히 클라우드와 보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색 패권의 흔들림, 규제 리스크, AI 투자 피로도 이 세 가지가 구글 투자자들의 숙제로 떠오른 시점입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서비스나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AI 업계에서 조용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나우인데요. 원래는 IT 부서 자동화 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기업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협업한 나우 어시스턴트는 업무 이메일부터 IT 지원, 보안까지 다 챗 GPT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이퍼와 블랙하이트 같은 기업과 손을 잡고 규제 대응과 보안 자동화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챗 GPT가 사람의 검색을 바꿨다며 서비스나우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B2B AI 자동화 시장에서 구글과 세일즈포스, SAP 등 기존 강자들과도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빠르게 하이브리드 구동 모델로 전환 중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출 인식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복 수익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가 수익률은 무려 150%를 넘겼고 작년 대비 EPS도 12% 이상 성장했습니다.
AI 통합 전략을 선도하면서도 포워드 PE는 62배 수준으로 여전히 프리미엄을 형성 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812달러 선이지만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1,080달러로 약 30% 이상 업사이클 여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업무 자동화의 진짜 승자는 서비스나우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검색을 지배했던 구글조차 이제는 기업 솔루션 시장에서 서비스나우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AI 국방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과 서비스나우 업무용 AI 자동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제 시장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는요, 각각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 절감과 빠른 결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에도 거침없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총 40조 원 넘게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밝혔고,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맞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망까지 직접 띄우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도 정면 승부를 예고했죠. 한편 AI 영상 광고 제작 도구까지 출시하면서 광고 시장도 공략 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무 배려 이슈로 미국 EEOC에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노동 관련 이슈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은 지금 금융과 AI, 우주까지 삼각전선을 넓히고 있고, 이러한 초대형 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노린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아마존의 대항마 월마트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이번에는 코인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카드사 주가가 급락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금융결제 수수료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고 자체 결제망 구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다룰 지니어스법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데요. 통과가 된다면 월마트는 유통과 핀테크를 결합 모델로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유통 혁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 100개 이제 매장으로 확대했고요. 윙과 손을 잡고 30분 이내 배송 가능한 초고속 물류 체계를 가동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상업자 일가의 반 트럼프 광고 논란이 일었지만 회사 측은 경영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실적 중심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아마존과 달리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또 아마존과의 직접 경쟁 외에도 물류, 핀테크, 신흥시장 확장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의 강한 오프라인 공룡, 월마트의 다음 한 수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나면서 테슬라의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차량 환불 소송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미국 내에서 판매량도 4월 기준 16% 감소하며 GM 같은 경쟁업체에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로보택시라는 반등 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2%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머스크는 직접 무인주행 시범 영상을 올리면서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술 안정성과 상용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 리스크에 지친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대신 2배 레버리지 ETF TSLL에 무려 6,400억 원 넘게 베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와의 갈등, 이미지 훼손, 실적 부진까지 테슬라에 시험되는 복합적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 강조한 로보택시가 이번 위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이제는 기술보다 실행력이 관건인 시점이겠습니다.
테슬라를 뒤따르는 유망 루키로 리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이 글로벌 전기차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이 리비안의 차세대 플랫폼 R2를 자사 전기차 기술 기반으로 채택한 겁니다. R2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듈형 EV 운영 체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아우디와 포르쉐, 스코다, 람보르기니까지 리비안의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 EV 제조사가 리비안 기술을 차용하는 건 전기차 시장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리비안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기술 로열티와 대규모 생산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서 생산 비용 절감, 확장성 강화 등 실질적인 투자 매력도 커졌습니다. 또 NACS 포트 탑재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충전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테슬라의 전용 생태계 안에서 기회를 확장하게 된 거죠. 리비아는 이번 기술 제휴를 통해서 단순 경쟁자가 아닌 전기차 OS 공급자로서 자리매김 중입니다. 특히 폭스바겐이라는 글로벌 대형 제조사와의 협력은 리비안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전기차 기술 포준 주도권 싸움에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양강 구도에서 리비아는 기술로 인정받는 대항마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중국 시장을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한 이후 H20 칩도 출하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대신 유럽과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확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최근에는 독일에 유럽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MW, 마세라티, 지멘스 등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면서 제조업 AI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AI 칩 어센드부터 스마트폰, 클라우드까지 전방위 확장이 눈에 띄는데요. 젠슨왕 CEO는 단기 통제가 장기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비중 축소로 일시적인 수익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가장 큰 투자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오라클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늦가기로 불렸던 오라클이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하루 만에 1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엔비디아와 오픈 AI, 머스크의 xAI까지 줄줄이 오라클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점이던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이 AI 시대에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OCI는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52% 증가했고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오라클 DB의 수익은 115% 급증했습니다. 23개의 멀티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47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관들은 오라클의 목표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AI 인프라 대장주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UBS는 목표가를 240달러로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는데요. 클라우드 수주도 2배 늘면서 2,7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생태계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인상적인 대목이겠죠. 엔비디아가 칩이라면 오라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용 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요즘 다시 AI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의 지분을 49%를 무려 19조 원에 사들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 CEO까지 직접 메타로 영입했습니다. 왕 CEO는 초지능 AI 전담 조직을 이끌면서 메타의 차세대 전략을 주도할 예정인데요. 스케일 AI는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정제하고 보완하는 기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번 메타의 투자는 실질적인 인수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는 V제파2라는 새로운 월드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기계가 물리 법칙과 공간 개념을 학습해서 실제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AR, VR 같은 차세대 플랫폼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는 관련 모델을 오픈소스로도 공개하면서 기술 생태계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AI 체포 라마4 출시 지연과 또 연구진 이탈 등 악재도 겹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스케일 AI 인수 그리고 월드 모델 발표로 기술력 반등에 나섰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가 다시 기술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시점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AI가 대세라지만 진짜 돈 버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로 AI를 움직이는 회사들인데요. 그 중심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기업 크런치 데이터를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정부 보안 인증까지 받은 클라우드에서 AI 전용 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나선 건데요. 게다가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언어 모델을 연동한 AI 비서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도 선보였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이 데이터를 알려줘라고 한마디면 분석까지 척척 해주는 기술입니다. 보안도 철통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복사 없이 권한 관리까지 깐깐하게 설계된 구조를 자랑하는데요. 최근에는 AI 피싱 그리고 프롬프트 해킹까지 막는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안 이미지도 챙긴 셈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 26% 넘게 뛰었고 연매출에 대한 전망도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도 AI 수혜의 대표주다라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 시티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면서 245달러까지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콘텐츠라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다루는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죠. 그 흐름에서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흐름에 올라탄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과 퀄컴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는 AI 국방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구글과 서비스나우 업무용 AI 자동화 시장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마존과 월마트 디지털 결제 그리고 물류 AI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전기차 운영 체제와 플랫폼에서, 엔비디아와 오라클 AI 인프라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와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활용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의 가장 큰 이슈는 클라우드 후발주자였던 오라클의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과 주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 관계 단절 우려가 부각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 회복이 다시 올라오면서 AI 그리고 전기차 산업 전반에 다시 에너지가 쏠렸습니다. 조승안의 머니세븐은 이런 실적과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 그리고 그 안에서 포착할 만한 투자 기회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원더7의 줄임말로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의 머니세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M7과 W7을 알차게 준비해서 한 발 앞선 투자 인사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